대통령의 최측근이 주사파 조직 출신이라고요? 근거는 불분명한데 뉴스는 쏟아집니다. 판결문에 이름 하나 등장했다는 이유로 사람의 명예와 경력 전체가 이념으로 덮여버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확인해보면 근거는 조각나 있고 증거는 없습니다. 오늘 정치브리핑에서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둘러싼 존엄현지 논란이 어떻게 색깔론의 언어로 변질됐는지를 팩트와 시선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사실이 아닌 프레임의 문제입니다. 2025년 10월 14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습니다. 존엄현지의 실체가 조금씩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짧은 한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 줄로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김현지 씨의 이름이 포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기동부 연합과 관련이 있다고 했더니 대통령실은 종북몰이라고 답했다. 즉 대통령의 핵심 보좌진이 반국가 운동권 조직과 연결돼 있다는 주장을 은근히 암시한 겁니다. 그날 이후 보수 언론과 일부 유튜브 채널들은 이재명 정부의 숨은 권력 존엄현지의 실체라는 제목으로 연일 관련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정작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논란의 출발점은 판결문 한 문장에 등장한 이름 하나였습니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김미혜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재판 판결문을 공개했습니다. 그 문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피고인 김미희와 잘 알고 지내는 김현지. 이게 전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의원은 이 문장 속 인물이 대통령실 김현지 실장이라고 단정하며 그녀가 경기동부 연합과 연결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제는 그 어떤 법적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판결문에는 김현지라는 이름이 등장하지만 그 인물이 누구인지 어떤 활동을 했는지는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문장을 둘러싼 동명이인 가능성, 맥락 왜곡 지적은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한 채 묻혔습니다. 자극적인 단어, 종북과 주사파가 더 잘 팔렸기 때문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논쟁적인 조직 경기동부연합. 19만 8,090년대 학생운동 세력 중 하나였던 이 조직은 성남 수원 안양을 중심으로 활동했고 통합진보당 당권파의 뿌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에서 이 조직이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해산된 지 10년, 당시 인물들은 대부분 정계에서 물러났거나 지역 시민단체, 노동단체로 흩어졌습니다. 즉, 지금 경기동부연합이라는 말은 실존 조직이 아니라 상징적 공격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보수 진영은 이 단어를 꺼낼 때마다 주사파의 부활, 이념 오염이라는 프레임을 강화합니다. 반면 진보 진영은 이걸 20년째 되풀이되는 공포 정치의 유물이라고 부릅니다. 논란이 커진 시점은 공교롭게도 국정감사 직전이었습니다. 김현지 씨는 원래 총무비서관이었지만 9월 말 제1부속실장으로 이동했습니다. 보수 진영은 국감 회피용 인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총무비서관은 국감 증인 대상이지만 부속실장은 비교적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정치브리핑이 확인한 결과 당시 대통령실은 전체 비서관급 인사 재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즉, 김현지 씨 한 명을 위한 이동이 아니라 업무 효율화를 위한 조직 개편의 일부였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 언론들은 국감 직전 이동이라는 타이밍만 부각시켰습니다. 맥락이 제거된 인사정보는 언제나 음모로 보이기 마련이니까요.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일종의 종북몰이 의혹 제기이며 50대도 안 먹힐 프레임이다. 짧지만 강한 메시지였습니다. 색깔론 정치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의지이자 이 논란을 정치적 공세로 규정한 대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해명은 팩트체크가 아니라 감정 대응이라는 이유로 보수 언론의 추가 공격을 불러왔습니다. 왜 구체적으로 해명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하지만 이건 입증 책임의 전도 문제입니다. 주장을 한쪽은 근거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 정치에서 그 순서는 늘 거꾸로 작동합니다. 진보 진영은 이번 사건을 세 가지로 분석합니다. 첫째, 정치적 타이밍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경제 외교 문제로 여론 하락세를 겪던 시점, 운동권 배후설은 가장 즉효성 있는 전환 카드입니다. 즉, 정치적 물타기용 이슈라는 겁니다. 둘째, 여성 비서진에 대한 이중 잣대입니다. 김건희 여사 논란 때는 사적 영역을 공격하지 말라고 말하던 인사들이 이번에는 여성 비서진을 향해 비선 실세, 권력의 여왕 같은 말을 사용합니다. 이건 단순 정치가 아니라 혐오 정치의 구조입니다. 셋째, 색깔론의 부활입니다. 진보 진영은 이 사건을 이념 정치의 마지막 잔재로 봅니다. 이제 종북 주사파라는 단어는 현실적 의미보다 감정적 도구로 쓰이고 있습니다. 적이 필요할 때마다 꺼내드는 정치의 낡은 무기죠. 이번 논란은 언론의 구조적 문제를 다시 드러냈습니다. 의혹은 헤드라인이 되고 해명은 기사 하단의 두 줄로 끝납니다. 김현지 경기동부 연루설 같은 키워드는 유튜브 SNS 알고리즘을 타고 퍼집니다. 정치브리핑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보도량은 의혹 보도가 해명 보도의 약 9배에 달했습니다. 국민이 사실을 접하기 전에 이미 의심을 먼저 소비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건 단순히 언론의 문제를 넘어 정보 생태계의 불균형입니다. 자극은 남고 정정은 묻히는 구조. 그 속에서 진실은 설 자리를 잃습니다. 정리하자면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경기동부연합에 직접적으로 연루됐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판결문에 김현지라는 이름이 나온 건 사실이지만 동일인임을 입증할 자료가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금전거래설은 어떠한 금융 자료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국감 회피 의혹은 조직 개편 시점과 맞물린 우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존엄현지라는 표현은 대통령실 내부 공식 문서에서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이미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치는 사실보다 의심이 빨리 퍼지는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김현지 개인이 아닙니다. 핵심은 어떻게 단어 하나가 프레임으로 변했는가입니다. 주사파, 종북, 운동권 같은 단어는 이제 증거가 아니라 무기로 사용됩니다. 논쟁을 중단시키고 생각을 멈추게 하는 언어죠. 정치브리핑은 이 사건을 통해 한국 정치가 여전히 언어전쟁의 시대에 머물러 있음을 봅니다. 사실보다 말이 빠르고 검증보다 선입견이 세고 정책보다 감정이 강한 시대. 그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건 진영이 아니라 팩트입니다. 한 사람의 이름이 그리고 네 글자의 별명이 대한민국을 또다시 두 동강 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봐야 할 건 사람이 아니라 언어입니다. 색깔론은 오래된 정치의 기술이고 의혹은 뉴스의 상품입니다. 진보의 시선에서 이번 사태는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이건 사건이 아니라 구조다. 정치가 언어를 무기로 쓰는 한 진실은 언제나 공격받을 겁니다. 정치브리핑은 앞으로도 말의 이면에 숨은 권력을 추적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진실을 지키는 여러분의 작은 연대입니다.